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Remember, Building and Reasoning Over Long Horizon Spatial Temporal Memory for Robot Navigation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크라 2025에 발표된 논문으로 로봇이 장시간 운용되며 축적한 경험을 어떻게 메모리로 저장하고 또 그 메모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질문에 답하거나 실제 내비게이션 목표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단순히 무엇을 보았는가를 넘어서 어디에서 봤는지, 언제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장소로 직접 안내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는 장기 시공간 메모리 문제를 다룹니다. 발표는 먼저 문제 배경과 문제 정의를 설명드리고, 이후 리멤버의 메모리 구축과 질의 방식, 데이터셋과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실제 로봇 배치 결과와 한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 수준에서 이 논문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장시간 동작하면서 매우 긴 히스토리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방법들은 이런 롱 로봇 메모리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빌딩, 즉 로봇의 경험을 메모리 형태로 축적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메모리 커링, 즉 사용자의 질문에만 맞는 기억만 꺼내서 답변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로부터 생성한 캡션과 위치, 그리고 시간 정보를 함께 저장하고 이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둡니다. 이후 질문이 들어오면 LLM 에이전트가 필요한 기억들을 검색해서 답을 생성합니다. 즉, 핵심 아이디어는 긴 히스토리를 전부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추론하자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로봇은 환경을 이동하면서 단순히 정적인 물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 이벤트, 장면 변화를 시간에 따라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맨틱 맵이나 메트릭 맵은 주로 현재 공간 구조나 정적 의미 정보를 포함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로봇이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은 에피소딕, 템포럴 메모리를 충분히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로봇에게 단순히 위치 명령뿐만 아니라 그걸 어디서 봤는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얼마나 전에 있었는지, 그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로봇의 롱 호라이즌 메모리 리즈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기존 스페이시오 템포럴 비디오 메모리 계열 방법들이 대체로 1, 2분 수준의 짧은 구간에 머물렀고, 긴 컨텍스트 윈도우에 의존하는 접근도 결국 무한히 늘어나는 히스토리에는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리트러블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형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K분 동안 운영되며 히스토리를 축적합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이미지, 위치, 타임스탬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질문 Q가 주어졌을 때 시스템은 답변 A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체 히스토리가 너무 커서 이를 매번 직접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력 길이와 계산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질문은 전체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중 일부 관련된 서브셋만 있으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전체 히스토리 H를 그대로 쓰는 대신 질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부분 집합 R을 잘 찾아내면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문제를 재구성합니다. 즉, 이 논문의 본질은 긴 로봇 경험을 어떻게 압축 가능한 메모리 표현으로 만들고 질문마다 어떤 서브셋을 꺼내올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질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셜 퀘스천입니다. 이 경우 출력은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이동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좌표 XYZ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야 같은 질문에 대해 실제 내비게이션 가능한 위치를 반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템포럴 퀘스천입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묻는 포인트 인 타임, 다른 하나는 어떤 상태나 활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묻는 duration입니다. 세 번째는 descriptive question입니다. 이는 yes, no 형태일 수도 있고 자유서술형 텍스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논문이 로봇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액션오브 아웃풋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 히스토리를 스케일 가능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최종적으로는 로봇 행동으로 연결 가능한 출력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리멤버는 크게 메모리 빌딩과 커링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로봇이 장시간 주행하면서 얻은 비디오와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메모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 메모리를 전체 다 보는 대신 관련 항목들만 단계적으로 검색해서 답을 생성합니다.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메모리 구축 과정이고 오른쪽은 질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NavQA 데이터셋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 배치 실험까지 이어집니다. 즉, 구조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은 로봇의 연속적인 경험을 검색 가능한 메모리로 만들고 LLM이 이를 도구처럼 호출해서 리즈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엔드-투-엔드 VLM 처리와는 다르게 메모리와 추론을 명확히 분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구축 단계입니다. 로봇 비디오는 시간 구간별로 나뉘고 각 템포럴 세그먼트에 대해 비디오 캡셔너가 해당 구간의 내용을 요약한 캡션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 캡션을 텍스트 임베딩으로 바꾸고 그 구간에 대응되는 캡션 임베딩, 위치, 타임스탬프를 함께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메모리 항목들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빌라 기반 비디오 캡셔닝 모델을 사용하고 생성된 캡션은 MXVAI 임베딩 모델로 임베딩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메모리 구축 단계가 질문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는 특정 질문 전용이 아니라 이후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은 이 방식이 raw 비디오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구간별 의미 요약을 저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시각 정보를 자체를 직접 다루기보다 시간에 따라 요약된 서술형 기억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검색 효율성과 확장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단계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LLM 에이전트가 한 번에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Iterative Retrieval 방식으로 관련 기억을 점진적으로 수집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세 가지 Retrieval 펑션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Retrieval, 즉 특정 개체나 개념과 관련된 캡션을 찾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Position Retrieval, 즉 특정 좌표 근처의 기억을 찾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Time Retrieval, 즉 특정 시점과 관련된 기억을 찾는 방식입니다. 검색된 기억들은 컨텍스트에 추가되고 LLM은 현재까지 모은 기억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아직 부족하면 다시 새로운 검색을 수행하고 충분하면 최종 답을 생성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질문이 종종 다단계 리즈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어디야? 라는 질문은 단순 객체 검색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후보를 찾은 뒤 현재 위치와의 관계를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리트리블보다는 반복적인 리트리블이 더 적합한 이유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수식은 방금 설명한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목표는 질문 Q와 긴 히스토리 H 1에서 Q까지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답 A를 잘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히스토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논문은 그 대신 질문에 필요한 최적의 부분 집합 R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은 메모리 표현 V를 만들고 샘플링 함수 F를 통해 이 메모리에서 관련 서브셋 R을 꺼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R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데이터셋만으로 전체 히스토리를 봤을 때와 동일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수식은 단순히 검색 잘하자가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관련 메모리로만으로 원래 문제를 대체하자는 관점입니다. 이 논문은 리멤버를 평가하기 위해 NavQA라는 데이터셋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코다 로봇 내비게이션 데이터셋 위에 구축되었고 총 7개의 긴 주행 시퀀스와 2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유형은 Spatial, Temporal, Descriptive 세 종류입니다. 또 히스토리 길이에 따라 Short, Medium, Long 세 범주로 나누고 답변 형식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Spatial Position, Point in Time, Duration, Binary, Descriptive Text입니다. 논문 본문에 따르면 7개 시퀀스는 대략 15분에서 30분 길이이며 각 시퀀스에서 길이별로 구간을 추출한 뒤 전문가들이 질문과 답변을 직접 주석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의미는
로봇 중심의 시공간 리즈닝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점을 보였는가 뿐만 아니라 이곳이 어디였는가, 언제였는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까지 로봇 행동과 연결되는 형태로 평가합니다. 실험 설정을 보겠습니다. Remember는 여러 LLM 백엔드 위에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PT-4, Codex-Draw, Command-R, 라마 3.18b를 사용합니다. 질의 단계에서는 최대 3번의 Retrieval 스텝을 허용합니다. 비교 대상 베이스라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캡션을 한 번에 넣는 LLM with Caption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프레임들을 직접 넣는 Raw Multi Frame VLM 인풋 방식입니다. 평가 지표는 질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Spatial Question은 예측 좌표와 정답 좌표 사이의 L2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Temporal Question은 시간 오차를 계산하며, Descriptive Question은 정답 여부를 Accuracy로 계산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Overall Correctness도 함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이스라인 설계입니다. 즉, 이 논문은 Retrieval 구조가 정말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 그냥 모든 텍스트를 다 한 번에 넣는 방법, 그리고 아예 영상 프레임을 다 넣는 방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 Remember가 Long Horizon 질문에서 일반적인 LLM, VLM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GPT-4 제로 기반 Remember가 가장 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출투 구간에서는 멀티뷰 프레임 VLM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디엄과 롱으로 갈수록 VLM은 입력 길이 한계 때문에 처리 자체가 어려워지고 모든 캡션을 한 번에 넣는 방식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즉, 짧은 비디오에서는 풀 컨텍스트 접근이 가능하지만 길이가 늘어나면 Retrieval Based Memory의 장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논문 본문에서도 이를 Remember improves performance on long horizon tasks compared to traditional LLM methods라고 해석하며 특히 긴 비디오에서 포지셔널 에러, 템포럴 에러, 그리고 descriptive accuracy 모두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iterative retrieval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retrieval 하는 경우 overall correctness가 떨어집니다. 이는 일부 질문이 본질적으로 멀티스텝 리즈닝을 요구하거나 첫 검색이 충분히 관련된 기억을 찾지 못했을 때 제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더 촘촘한 캡션 간격이 유리합니다. 12초 단위처럼 거칠게 캡셔닝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세부 정보 손실 때문입니다. 셋째, 작은 캡셔닝 모델을 써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지만 약간의 성능 저하가 존재합니다. 다만 로봇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throughput 관점에서 작은 모델도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즉, Remember의 성능은 단순히 LLM의 성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질의 구조, 적절한 시간 해상도, 충분한 품질의 메모리 구축 모델이 함께 존재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Figure 4는 시간의 길이에 따른 overall correctness 변화를 보여줍니다. 비디오 길이가 증가할수록 베이스라인은 더 크게 성능이 저하되지만 Remember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correctness를 유지합니다. 즉, 긴 히스토리를 전부 컨텍스트에 넣어 처리하는 방식은 길이가 늘어날수록 비효율적이고 취약해지지만 Retrieval 기반 메모리 방식은 질문에 필요한 일부만 꺼내 쓰기 때문에 더 잘 확장됩니다. 논문에서는 Remember는 질문당 처리 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즉 21.5분 비디오에서도 질문당 약 25초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었고 더 짧은 비디오를 처리한 VLM 베이스라인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규어는 단순 성능 비교를 넘어서 왜 Retrieval Based Memory가 Scalable한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얼월드 디플로이먼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로박 할터 로봇에 Remember를 실제로 탑재해 실험합니다. 먼저 긴 로봇 주행 동안 메모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센트릭 퀘스천을 던집니다. 성공 사례로는 엘리베이터로 데려다 줘, 과자를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전망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줘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처럼 다소 모호한 질문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큰 창문이나 식물, 열린 공간과 같은 단서를 추적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자판기로 데려다줘라는 질문에서 실제로는 워터 파운테인을 소다 머신으로 혼동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메모리 구축 단계의 캡션 품질 한계, 특히 작은 캡셔닝 모델이 물체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실험은 리멤버가 단순히 벤치마크용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로봇에 디플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메모리 퀄리티가 곧 캡션 퀄리티에 크게 의존한다는 중요한 한계도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컨클루전 그리고 리미테이션 앤 퓨처 워크입니다. 리멤버는 로봇의 장기 시공간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LM 기반 메모리 빌딩, 벡터 데이터베이스 저장, 그리고 LLM 에이전트 기반 쿼리잉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Spatial Answer, Temporal Answer, Descriptive Answer 뿐만 아니라 실제 내비게이션 고우 제너레이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NavQA라는 데이터셋은 각 질문에 유일한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정답 후보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리 빌딩은 주로 비디오 캡셔닝에 의존하므로 캡션 품질이 나쁘면 이후 추론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정보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퓨처워크로 논문에서 제시한 바는 더 풍부한 메모리 소스와의 통합, 더 좋은 메모리 어그리게이션, stronger contextual reasoning, 그리고 semantic 맵이나 scene graph와의 결합이 제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로봇 메모리를 검색 가능한 구조화된 기억으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로봇이 직접 행동 가능한 추론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세멘틱 맵, 싱그래프, 인바디드 리즈닝 쪽 연구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